혈관은 어느 한순간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냈는지를 혈관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생각할 때 특별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운동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약을 챙겼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혈관이 회복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를 비슷한 리듬으로 보낸다는 점입니다. 아침이 급하지 않고 낮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으며 저녁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혈관에게는 아주 안정적인 환경이 됩니다. 혈관은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 가장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하루의 리듬이 계속 흔들리면 혈관은 쉴 틈을 찾지 못합니다. 늦게 시작하는 아침, 몰아서 움직이는 낮, 정리되지 않은 저녁.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보다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 회복은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떤 분들은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도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차이는 하루를 보내는 리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흐름으로 생활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오늘 하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하루는 혈관에게 어떤 하루였을까요? 그 질문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혈관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혈관은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아침이 너무 급하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관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면 혈관은 하루를 감당할 준비를 차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혈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을 살펴보면 아침에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몸에 몇 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 짧은 여유가 혈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관은 수축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낮 동안 혈관의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지치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침의 길이가 아니라 아침의 흐름입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일정한 순서로 몸을 깨우는 것이 혈관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물 한 잔, 가벼운 움직임, 숨을 고르는 시간. 이 작은 순서가 혈관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아침을 싸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받아들이듯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아침 리듬이 어떤 방식으로 하루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혈관이 좋아하는 하루의 시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의 리듬이 하루의 문을 연다면 그 다음은 혈관이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좋아하는 하루의 시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갑자기 몰아붙이지 않고 자극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강한 움직임이나 급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관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회복되는 분들은 아침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눈을 뜬 뒤 몸의 감각을 느끼고 천천히 움직이며
숨을 고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이 과정은 운동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잠에서 활동으로 넘어가는 완충 시간입니다. 혈관은 이 완충 시간을 통해 수축과 이완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을 가진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순서가 다르면 혈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움직이는 아침은 혈관에게 예고 없는 자극이 되고, 준비된 아침은 혈관에게 안정된 신호가 됩니다. 이 차이는 눈에 띄게 크지 않지만 하루를 거듭할수록 누적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를 마칠 때 유난히 지쳐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하루를 보내도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아침에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존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하루가 낮 동안 어떤 습관에서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낮의 패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부드럽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하루가 끝까지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낮 동안 가장 쉽게 지치는 이유는 강한 활동보다 지속되는 습관에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몸이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작은 무리가 눈에 띄지 않게 쌓이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움직임 없이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관은 천천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제는 피곤함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혈관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스스로 조절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런 낮이 반복되면 저녁이 되었을 때 몸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낮에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녁이면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낮 동안 완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중간에 작은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몸을 풀거나 자세를 바꾸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 이 짧은 전환이 혈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은 강한 휴식보다 잦은 조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습관은 아침과 저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인 낮의 피로가 어느 시간대에서 혈관 회복을 가장 방해하는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루의 중간 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중 혈관 회복이 가장 쉽게 멈추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의 리듬과 저녁의 회복을 갈라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로 오후의 중간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아침의 긴장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고 저녁의 휴식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가장 애매한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루를 정리하기보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이고 피로를 느껴도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런 오후가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틈 없이 긴장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자세가 고정되면 혈관의 흐름은 더 쉽게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불편도 없지만 혈관은 이미 부담을 쌓고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이 오후를 다르게 보냅니다. 완전히 쉬지는 않더라도 리듬을 한번 끊어줍니다. 자리를 옮기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고 호흡을 깊게 하는 아주 짧은 전환,
이 작은 변화가 혈관에게는 계속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보내도 저녁이 되었을 때 몸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후는 하루의 보너스 시간이 아니라 혈관 회복의 관문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저녁의 회복이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후 리듬이 식사와 만나면서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의 리듬이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었다면 이제 혈관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대단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다만 혈관에게는 아주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분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로가 느껴지면 잠깐 멈추고 몸이 뻐근해지면 자세를 바꿉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혈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혈관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쉬는 하루는 혈관 회복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루의 리듬이 자주 흔들리면 혈관은 항상 대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회복보다 버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몇 번의 작은 기준을 만듭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고, 언제 숨을 고를지에 대한 개인적인 리듬입니다. 이 기준이 혈관에게는 하루의 지도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혈관은 큰 혼란 없이 하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행동들이 몸을 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켜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이런 관심 속에서 가장 잘 회복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하루 리듬이 식사와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혈관과 식사 리듬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에서 식사는 혈관과 가장 자주 만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혈관에게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의 식사에는 공통된 리듬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루의 쉼표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쁘다고 식사를 건너뛰거나 몰아서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갑자기 먹지도 않고 너무 늦은 시간에 급하게 먹지도 않습니다. 이런 리듬은 혈관에게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혈관은 하루 중 여러 번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의 식사는 혈관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때 식사가 너무 늦거나 과하게 이루어지면 혈관은 저녁의 회복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식사를 에너지를 채우는 행위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천천히 먹고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식사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혈관에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식사 후 잠깐의 여유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이기보다 호흡을 고르고 자세를 바꾸며 몸이 식사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이 짧은 시간이 혈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혈관은 식사 후의 시간을 특히 민감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식사 리듬이 안정된 하루는 저녁으로 갈수록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사 리듬이 오후를 지나 왜 혈관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오후 습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리듬이 하루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었다면 이후의 오후는 혈관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잘 챙기면 오후는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이후의 습관이 혈관을 쉬게 할 수도 다시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같은 자세로 오래 머무는 경우 혈관은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처리하려고 움직이려 하는데 자세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혈관은 이중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혈관은 겉으로는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흐름을 조절하느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늘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식사 이후의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완전히 쉬지는 않더라도 흐름을 한번 바꿔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움직이거나 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여유를 찾습니다. 이 작은 전환은 운동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식사로 인해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혈관이 차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오후에 혈관이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입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자세로 하루를 밀어붙이면 혈관은 회복할 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는 더 열심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혈관은 이런 조절 속에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후의 리듬이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혈관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녁 시간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저녁으로 넘어갈 때 혈관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긴장을 그대로 안고 밤으로 들어갈지의 갈림길입니다. 저녁은 혈관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을 미루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연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낮의 속도를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내 저녁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 하거나 낮의 리듬을 밤까지 이어가면 혈관은 긴장 상태를 쉽게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의 속도, 생각의 속도, 자극의 양,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낮추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저녁에 몸의 반응을 유심히 살핍니다. 피로가 느껴지면 무시하지 않고 몸이 무거워지면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혈관에게 이제 정리해도 된다 는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억지로 버티거나 피로를 의지로 넘기려 하면 혈관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밤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밤의 회복은 얕아지고 아침의 피로는 더 쉽게 남게 됩니다. 저녁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혈관 회복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저녁 리듬이 밤과 만나면서 혈관 회복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모두가 같은 하루 리듬을 따라야 하나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편안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에서 어디가 가장 흔들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 중 가장 무너지는 지점을 먼저 살핍니다. 아침이 힘든지, 오후가 지치는지, 저녁이 정리되지 않는지. 이 중 하나만 조금 안정되어도 하루 전체의 혈관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의 반응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리듬은 더 쉽게 깨집니다. 혈관 회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조금 느려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하루를 정리하면 혈관은 그 흐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를 바꿔도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차이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혈관은 무리하게 끌고 가면 버티려고 하고, 존중해주면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루 리듬을 만들 때는 계획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돌아보고 어디에서 몸이 가장 무거워지는지 느껴보는 것. 그것이 혈관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전체 흐름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리듬의 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루 전체 흐름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시간을 조금 허락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혈관에게 먼저 전합니다. 낮에는 같은 자세와 속도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움직임과 자세 전환으로 혈관의 흐름을 자주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하루의 속도를 한번 점검합니다.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리듬을 조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식사는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천천히 먹고 식사 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혈관이 적응할 틈을 줍니다. 저녁에는 낮의 긴장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자극을 조금씩 줄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 중 두세 가지 정도만 지켜도 혈관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혈관 회복은 하루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은 며칠 만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하루가 쌓이면 혈관은 버티는 상태에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오늘 하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어땠는지, 낮이 어떠했는지, 저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 기록은 내일의 혈관 상태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하루 리듬을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면 좋은지, 혈관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하루는 어렵거나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선택들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조금 덜 서두른 선택, 낮에 잠깐 몸을 풀어준 선택,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려 한 태도. 이 작은 결정들이 혈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어땠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무너지는 지점만 조금 다르게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혈관에게는 충분한 변화가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노후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이 떠올랐다면 이 하루 리듬을 함께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혈관 회복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이어집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댓글에 데이1 시작이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의 하루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첫 기록이 됩니다.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일의 몸으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혈관이 조금 더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